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네. 도로에 접한 음. 코너 땅이 신축에 굉장히 좋다라고 알고 있어요. 뭐 신축에도 좋고 코너 네. 땅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보이는 면들이 많고 네.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뭐 누구나 선호하는 게 코너 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코너 땅을 네.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 코너 땅을 매입할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다. 맞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오늘은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맞아요. 그래서 코너 땅이 누구나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오늘은 그걸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어렵겠지만 법을 먼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려운데. 기존의 건물이든 네. 기존의 땅이든 법을 먼저 조금은 이해를 하고 그걸 네.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네. 법적인 사항을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네. 자료를 보시면 자 코너, 모퉁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너에서 도로 후퇴라는 기준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코너 땅에서 네. 일부의 그 코너의 모서리 부분을 네. 잘라서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차가 회전을 할 때 네네. 부드럽게 회전하려면 아무래도 직각보다는 그 직각을 무디게 만들어줘야 차량 회전이 쉬울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걸 위해서 도로 그 코너에 있는 땅의 모서리를 잘라내는 그런 법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잘라내는 부분은 이제 도로로 내줘야 돼요. 도로로 편입돼 버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도로로 후퇴되는 부분의 면적도 알아야 하고 그 기준도 알아야 이 코너 땅을 내가 매입할 때 또는 코너 건물을 매입할 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법에서는 그 기준을 네. 90도 미만이냐 아니면은 90도에서 120도 사이냐 코너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90도 미만이면 예각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날카롭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이 깎이게 돼 있고 90도에서 120도는 이제 둔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표현은 아무래도 차량이 회전하기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깎아도 되겠네요. 네,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수치를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당해도로라는 말이 있고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당해도로가 뭔지 교차되는 도로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코너의 한쪽의 도로구나. 이것도 또 한쪽의 도로구나. 왜냐하면 정답은 네. 얘를 그 코너의 한쪽 도로를 당해도로로 하건 그 한쪽 도로를 교차되는 도로로 하건 이 후퇴되는 길이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내 건물이 서 있는 네. 내 토지가 네, 결국 두 개의 도로를 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 모퉁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두 개의 도로를 하나는 당해도로, 네. 하나는 교차되는 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그거를 어느 걸 해야 할지 헷갈릴 필요가 없다. 음. 수치는 답은 똑같다. 설정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예요. 어렵게 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네. 그래서 90도 한쪽의 도로가라고 표현할게요. 네. 한쪽의 도로가 90도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쪽의 도로는 당해도로 한쪽의 도로의 너비 네. 너비가 8에서 6m 사이 네. 또는 4에서 6m 사이 네.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90도 미만인 경우에 8에서 6m, 6에서 8m, 네. 4에서 6m 이 기준에 따라서 네. 도로 후퇴되는 그 무디게 만드는 각도를 무디게 만드는 미터 수가 여기 기준이 미터거든요. 미터 수를 정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쪽의 도로가 90도 미만인데 각도가 한쪽의 도로가 6m 이상 8m 미만이고 예를 들어 7m. 네 7m. 네, 7m. 네, 그리고 또 한쪽의 도로가 또 7m더라. 7m. 그러면 자 여기 7m 되는 부분에 쭉 이어져서 7m 되는 부분에 쭉 이으면 4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럼 4m를 후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4m 후퇴는 어디서부터 후퇴하나요? 저 꼭지점에서부터. 자 그래서 여기 밑에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90도 미만, 자 90도 미만이었죠. 네. 각도가 90도 미만이고 네. 한쪽의 도로가 6에서 8이니까 7m라고 치고 네. 또 한쪽의 도로가 7m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요 꼭지점으로부터 네. 내 코너의 꼭지점으로부터 아까 4m라고 그랬잖아요. 네. 4m, 4m 후퇴하는 거예요. 각각.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대씩. 4m, 4m 후퇴해서 얘를 이어서 직각 수평하게 이어서 네. 요 삼각형이 되는 부분은 네. 도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날아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내가 산 땅 또는 네. 내가 갖고 있는 땅 또는 내가 살 건물의 네. 가치를 보는데 미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러프하게 4, 4, 16에 뭐 나누기 2 하면 8제곱미터까지 네.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러프하지만 네. 8제곱미터면은 뭐 거의 2.7평? 그렇죠. 2평 네. 이상 네. 되는 거죠. 네. 뭐 강남의 평당 1억 되는 땅이라고 생각을 네. 해보자고요. 네. 네, 그러면 2억 날아가네요. 2억 이상 나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코너 땅이 무조건 음. 이거 코너니까 무조건 좋아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내가 땅을 평당 얼마에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도로로 땅을 날려버리게 되면 가슴 아프겠죠. 그렇죠. 심각한 문제죠. 네, 그래서 저걸 알고 매매 대금을 네. 협의할 때 저 부분을 그렇죠. 협상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는 계속 고정을 해놓고 제가 사례를 준비했으니까 네. 이렇게 7m, 7m 접하는데 90도 미만이면 4m, 4m 호텔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네. 90에서 120도까지 되게 되면 3m, 3m. 아까 둔각은 아무래도 자동차가 돌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퇴가 4보다는 더 적어요. 130도 3. 정도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말씀. 네. 130도가 되면은 후퇴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알아서 돌아가죠. 네, 미만은 미만은 점점 날카로우니까 차가 돌기가 점점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0이면 네. 부드럽다. 원만하게 돌 수 있다. 그러니까 후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각도 중요합니다. 아주 예리한 그러네요. 질문이었어요. 네네.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도로가 내 땅이 또 내가 관심 있는 땅이 건물이 네. 접해 있는 도로의 폭을 보니까 4m 이상 6m, 그럼 5m라고 네. 치자고요. 5m. 네. 6에서 8m, 이건 또한 7m라고 7m. 치자고. 네. 그래서 5m, 7m의 코너에 접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90에서 120 사이는 2m, 2m 호텔을 하고요. 네. 예각이죠. 네. 돌기가 힘든 90도 미만은 3m, 3m 호텔을 해야 한다. 그게 그 위에 있는 표에 있는 네, 이 내용을 설명을 한 사례로 만든 겁니다, 네, 제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에서 6m 미만 5m라고 치고 네. 또 4에서 6m 미만 5m라고 치자고요. 여기 접해 있는 도로가 4에서 6, 4에서 6, 5m, 5m라고 쳤을 때 네. 둔각이면은 네. 120도 미만의 둔각이면은 2m, 2m 후퇴하고 네. 그리고 90도 미만이면은 90도 미만도 역시 2m, 2m. 여기는 도로가 좁으니까 차량 통행이 그렇게 더 덜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로가 좁으니까 더 많이 깎아줘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네. 알아서 주의 깊게 돌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차량이 그렇다고 많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4m 이상 되는 거를 차량 때문에 너무 후퇴를 많이 하게 할 수는 음. 없으니까 재산권도 또 지켜야 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 네. 그런 걸 고려해서 법에서 정한 수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네네. 지금 저렇게 되면 저 깎여 나가는 부분은 건폐율 용적률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2평이 빠졌다고 치자고요. 네. 내가 관심 있는 땅이 50평이었어. 그러면 그 땅은 건축 계획을 하건 나중에 어떤 행위를 하건 간에 50평에서 2평이 빠진 네. 48평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평당 50평의 땅을 네. 평당 1억에 샀다. 네. 맞지 않죠. 48평의 땅을 50억에 산 거죠. 그렇죠. 그렇죠. 50평을 1억에 사면 50억이니까 50평을 나 평당 1억에 50억 줬어가 아니고 48평을 50억에 샀어. 이 말이 맞게 되겠죠. 네. 대표님 혹시 이런 게 실제 적용된 사례 대표님이 있습니다. 신축한 사례 사례 있습니다. 네. 네, 사례 있어서 제가 한번 최근에 건축한 사례가 있어요. 네. 보시면 그 사례의 그 도면에 코너 땅에 보시면 여기 네. 4m 이상의 도로, 여기가 5m 이상. 자 보니까 네. 4에서 6, 4에서 6에 해당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네, 그렇죠. 아까 얼마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거 지금 90도인가요? 네. 90도가 살짝 넘어 보이네요. 그러면 3m, 3m? 아니요. 아까 죄송합니다. 사례를 보면 네. 네. 4에서 6은 네. 4에서 6, 4에서 6인 경우에는 둘 다 2m라고 아까 2m. 왜 그렇습니까? 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에서 6 사이고 4에서 6 사이니까 네. 2m, 2m 후퇴해서 약 2제곱미터가 후퇴된 거예요. 그렇죠? 면적으로. 그래서 여기 빗금친 부분, 삼각형으로 된 부분이 도로로 후퇴되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적게, 좀 작게. 네, 그렇죠. 그래요. 요거는 이제 사례가 좀 적게 된 사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방송 찍으면서 틀려줘야 네. 시청자분들도 저 유법사도 틀리는구나. 이러면서도.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리얼함을 추구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 건축된 사진입니다. 네. 여기 도로를 후퇴한 거 보이세요? 이렇게? 네. 예, 이렇게 원래 직각으로 이렇게 뻗어줬어야 되는데 여기가 2m 후퇴를 했고 이쪽에서 보시면 더 잘 보이죠? 수평으로 가다가 꺾었죠. 네. 여기도 수평으로 이렇게 가다가 꺾었죠. 그래서 이런 가각이 일어났습니다.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그렇죠. 참 그리고 네.
건물 모양도 그러게요. 이 도로의 모양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모양이 보시면 가다가 사선으로 꺾였죠, 이렇게. 네. 대지와의 이격거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 그렇죠. 네. 네, 그것도 고려해서 네. 최대한 건물을 넓게 짓는 것도 또 고려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격거리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격을 고려하고 최대한 건축을 많이 하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을 할 때 내가 땅을 샀는데 나는 기존의 건물이 사각이라서 그러니까요. 당연히 사각이 올라올 줄 알았다?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살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저 모양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올릴 때도 저 모양대로 올리겠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전 건물, 구축 건물이 네네. 똑바로 그냥 사각형이 직각으로 올라가 있는 네네. 상태에서 네네네. 저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깎여버리면 문제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 아, 많죠. 네. 네, 사례를 보시면 자, 그냥 이거 일반 그냥 주거 지역이거든요. 네,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땅인데 그냥 지도상으로만 봐도 지금 보시면 여기 코너 이렇게 꺾인 거 보이세요? 네. 네, 지도상으로만 봐도 이게 직각이 아니죠. 네, 직각이 아니어서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꺾여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 네네. 네네네. 이게 지금 지적도상의 요 꺾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이렇게 후퇴가 돼 있는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여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위험할 수가 있고 또 도로로 후퇴를 땅을 내줘야 근데 되니까. 지금 보면 여기 부분은 안 꺾여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로가 꺾여 있지 않죠? 네, 안 네, 꺾여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이 건물은 나중에 꺾여야 될 수도 있고 네. 또 아닐 수도 있고. 네,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 네. 기준은 안 꺾여도 된다는 건. 네. 네. 그럼 이 건물을 예를 들어볼까요? 네. 이 건물을 예를 들면 일단은 첫 번째는 너무 오래돼서 이 건물이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년도 건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건물이 오래돼서 당시의 법에는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통행하지 않았던 시절의 법에는 그 차량을 원활하게 통행하라는 기준인 이 가각이 없었어요. 아, 예전에 없었던 기준. 네, 없었던 기준이 생겼을 때. 네. 그래서 네. 기준이 없었을 때 건축된 건물이면 이렇게 코너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이후에 건축됐더라도 아까 제가 법 규정에서 4에서 6m, 6에서 8m 이런 규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 법 이외의 도로에서는 이 가각 전제가 해당이 안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네. 한쪽의 도로 폭이 3m라고 치자. 아까 3m라는 숫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4에서 6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도로폭이 좀 좁거든요. 좁아 보여요. 네, 좁아 보이죠? 네. 그러니까 3m가 됐다면 얘는 후퇴 안 해도 돼요. 3m는 차가 많이 통행이 안 한다고 보고 3m 폭에 접한 땅 주인의 땅까지도 가각으로 도로로 내놔라고 하기엔 좀 가혹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차량 통행이 별로 없을 테니까 후퇴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그냥 뭐 러프하긴 하지만 거리로 한번 보자면 한 2m쯤 되겠네요. 그러네요. 4m가 안 되네요. 4m가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나중에 신축을 해도 코너 가각을 안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 건물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뭐 다 후퇴가 돼 있는데 도로가 지금 여기보다는 확실히 더 넓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사거리인데 사거리의 코너 땅들 전부 다 이렇게 후퇴가 돼 있죠. 네. 네, 그렇죠. 여기도 다 후퇴가 돼 있고 도로폭 기준이랑 맞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후퇴가 또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얘가 후퇴가 될지 안 될지는 도로폭이라든지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판단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야, 오늘 배운 걸 활용하니까 지도 볼 때 이해도도 높아지네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거, 그게 실무적으로 왜 중요한 거죠. 저렇게 됐는지. 네,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가 그 신축을 하면서 땅을 매입할 때부터 이것저것 작게 크게 신경 써야 될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또 신경 써야 될, 주의해야 될 사항 하나를 오늘 또 배워봤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 가지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